자,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좀 다들 잠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PPT 시작했어요. 누가 시작했어요? 로나 씨는 PPT 시작했어요? 근데 뭐 넣어야 되는 건 아직까지는 정리 오, 조금 조금씩 넣어줬어요. 강의안이 만들어지면 PPT를 만들어야 될 텐데 미리 시작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육안 만들어 보고 내일도 다음 이제 화요일부터는 도구 활용법도 배워야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PPT도 배울 거예요. PPT 작성하는 거 내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PPT 하시면서 또 다른 도구들 뭘 사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만들고 교환을 만든다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강의를 할지 강의안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어떤 강의 작성할 거예요? 어떤 강의 하실 거예요? 강의안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강의를 준비할 수 있어요. 만약 강의안이 엉망이면 강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강의안을 잘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안이 만들어진 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제가 있어야 돼요. 학습 주제입니다. 살펴보시면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다양성 가치를 강조하고 인정한 인물 소개. 인물들 중에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 강조를 한 인물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인물에 관련된 수업이겠죠. 다양성을 얘기한 인물, 차이를 얘기한 인물. 이게 주제예요. 두 번째,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자. 이건 뭐예요? 인권에 대한 생각이에요. 인권. 세 번째,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 찾아보기. 비슷해. 근데 서로 다 달라, 문화가. 문화 다양성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세계 시민 교육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SDG는 이런 게 아닌데요. 큰 범위 안에 이런 내용들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거의 문화 다양성 같아요. 문화 다양성. 또 다름의 가치 3컷 장면으로 표현하기. 달라. 그런데 하나, 둘, 3컷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이 침해된 사례 찾아보기, 인권의 문제점 파악하기, 인권의 의미 중요성 알아보기. 이건 뭐예요? 다 인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고 복잡해하면 다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제가 크게 하나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인권 홍보하기, 아동 인권 보호하기. 이 선생님은 아동의 인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각 나라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인권이 이 정도다. 다음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상호작용이에요. 인권 존중되는 사회. 다 인권에 대한 내용이죠. 다음에 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양한 음식들, 다양성에 대한 차이, 세계 여러 나라 음식 소개하는 음식, 과거의 한 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행기 쓰기, 여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양성 존중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기, 다양성을 고려한 옷차림, 옷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절에 대한 내용들, 불평등, 남녀에 대한 불평등,
어른과 아이들에 대한 불평등, 불평등에 대한 내용들. 공정무역, 전 세계가 무역하는 것에 대한 체계, 구조. 공정무역에 대한 필요성. 편견을 갖지 말자. 인권과 다양성, 세계 문화축제, 여러 가지 문화축제를 알리는 강의예요. 언어에 대한 내용들, 지구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다음에 생활 속 폭력의 문제점. 뭐 이건 이제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의 폭력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폭력에 대한 문제점들. 창의적 체험 활동, 지구촌 환경 이겨내기. 국어 시간 했던 내용들인데 인물에 대한 내용들. 인물. 또 지구촌 난민 문제. 세계 여러 나라의 속담. 다른 나라 문화. 세계 여러 지역 문제점. 편견과 차별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 감염병, 바이러스. 문화적 편견에서 벗어난 세계 시민, 다양성, 공정무역, 우리나라 이웃들과 관련된 얘기들, 다양한 나라의 면적, 모양, 지구촌 갈등,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판단, 공정함, 수출, 무역에 대한 얘기겠죠. 감염병, 지구촌 문제, 지구촌 식량위기, 지구촌 문제를 다룬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 다음에 녹색 성장, 지구촌 다양성, 세계 여러 나라 축제, 세계 여러 나라 여행, 역사적 인물, 음악의 특징, 전통 의복, 과거 달라진 가족의 모습,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홍보 해보기, 학교 도서관에서 다양성 존중 담기. 자,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제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인권, 다양성, 또 인물, 의복, 그다음에 음식, 식량위기, 환경오염, 공정무역, 불평등.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이 주제 중에 선생님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해봐요. 어떤 게 좋을까요? 황양 씨? 어디요? 저는 여흔 보고 싶어요. 어떤 거? 밑에 그게 영어 밑에 그게 여흔. 여행. 깜빡했어 여기. 단어. 영어. 세계 여행 계획 세우기. 세계 여행 계획 세우기. 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세계 여행 계획 세우기는 어떻게 강의안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세계 여행 계획 세우기 학습 주제예요.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면 강의안을 만들 때 자, 누가 대상이에요? 대상자. 6학년이에요.
오늘 어떤 걸 가르치고 싶어요? 의사소통 역량. 이제 이건 뭐 영어 과목이니까 주제가 뭐예요? 세계 여행. 목표가 뭐예요? 세계 여러 나라 문화적 특징을 고려해서 세계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오늘 학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주안점,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이 수업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재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행 계획을 표현해보는 과정에서 해당 나라의 문화재, 그 나라의 조상들이 남긴 것으로 삶의 지혜, 살아온 역사,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고 유적지를 간접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구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적지, 문화재와 세계의 다른 나라와 문화를 탐색 및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이 표현들 중에 좀 많이 어렵죠, 내용들이. 글의 내용이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의 문화재, 또 각 나라의 조상들이 남긴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삶의 지혜.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상들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 나라의 유적이라든지 또 그 나라의 문화재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아, 여러 나라가 다른 나라는 이랬었구나라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다름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게 SDG하고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상관 있어요? SDG하고? 주제가 세계 여행 계획이에요. 상관 있나요? 상관 있죠? 어디하고 상관 있을까? 교육이 어떤 거야? 교육 문화? 교육 문화? 예, 저기 교육이 있잖아요. 아,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라 그러면 여러 나라에 대한 교육과 또 우리나라 교육 뭐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여기 아래 나와 있어요. 주제가 어떤 게 맞는지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공동체? 자, 이 내용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 더 주제가 있어요. 차이와 다양성.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공동체하고 다양성이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11번의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중에 공동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얼마든지 주제라는 건 내가 강의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라 그러면 몇 번에 또 포함이 됐을까? 11번의 공동체하고 제가 보기엔 또 17번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7번은 지구촌. 여러 나라에 대한 다양한 문화재 등을 살펴보는 거니까 지구촌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을 통해서 얼만큼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문화 감수성은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고, 관계성,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고, 보편성 중에 세계 시민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다. 이 선생님은 이 세 가지를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강의안을 짤 때 보면 학습 주제는 뭘까? SDG에서 포함되어 있는 주제는 뭘까? 그리고 이 교육을 시켰을 때 문화 감수성이라는 건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참고하는 거예요. 다양성 중에서는 인정이라는 건 그렇구나, 맞아. 이게 인정이죠.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몰랐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품는 거예요. 수용은 저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수용하는 거예요. 관계성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또 소통이라는 건 서로 얼마든지 뭐 대화라든지, 또 이게 뭔가 주고받으면서 소통이 가능한 건지, 또 다양한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 보편성에 대해서는 이게 반차별에 대한 내용인지 반편견에 대한 내용인지 세계 시민성에 대한 내용인지, 세계 시민교육이지만 이게 세계 시민교육인지 아니면 편견을 없애는 건지 차별을 없애는 건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나라에 대한 여행 계획을 짜보는 건, 이건 차별을 없애자, 편견을 없애자 내용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시민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세계 시민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의를 그래서 준비할 때 주제가 뭔지, 이 주제는 어떤 교육의 영역인지, SDG 중에서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지, 교육 주제가. 그리고 이 교육을 시켰을 때의 아이들은 문화 감수성,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나라와 아이들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교육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세계 시민입니다 여러분 하고 세계 시민성을 얘기하는지, 그렇게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강의안을 짜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선생님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강의 계획만 짜고 PPT만 만들어서 가서 강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네, 어렵죠. 어려워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한번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어린이집 가서 강의해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도 가고 지방도 가고 나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선생님, 우리 황양 선생님, 제가 얘기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세계 시민 강사인데 너무 잘하신다면서요. 우리 전라북도에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실래요? 이런 요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는 강의안을 잘 짜는 것도 필요해요. 강의 준비할 때 주제가 뭔지, 목표가 뭔지,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가르칠 것인지, 여기는 이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어떤 게 향상될지 고민하면서,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내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또 이 주제에 맞는 강의를 통해서 문화 감수성이 높아지는지, 어떤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가 향상되어지고 상승되어지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의안을 구성할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되죠. 여러 가지 것들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시의 강동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남편들, 다문화 가정의 남편부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조 모임을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자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고민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아내와 남편의 의사소통 또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교육을 저한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2주간 쫙 했어요. 그리고 남편들한테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어땠었나요? 했더니 선생님 굉장히 저는 잘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아내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일치형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배웠습니다. 소통 잘하는 방법과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아내와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강의 주제와 목표를 정한 거 남편과 아내가 잘 소통하는 방법, 의사소통 잘하는 방법, 감정 잘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서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강의 주제가 뭐예요? 문화 다양성이에요. 세계 시민이에요. 세계 시민은 아이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강의안, 주제와 강의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떤 강의를 요청했을 때 주제가 무엇인지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 얘기한 거 조금만 더 봐볼까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어머, 다 영어네. 다 영어로 이번에 교환을 다 영어로 작성해 놓으셨어. 동기 유발하기. 자,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하면서 학습 목표, 그 다음에 활동. 서로 이제 플랜도 짜보고 또 계획안도 만들어보고 했네요. 또 그래서 공유를 했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러면 학습 자료가 충분히 있었겠죠. 여러 나라의 그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읽어보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플랜을 짜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서로 공유하는 방법들을 썼네요. 이렇게 해서 강의안을 준비했어요. 평가를 봤더니 이분은 마지막에 본인이 강의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이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워서 명확하게 발표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이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려고 한다. 이게 상중하로 누가 계획을 잘 짰는지 관찰해서 평가하는 거였네요. 영어 수업이었으니까 뭐 영어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의 주제를 선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강의 주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들어볼 거예요. PPT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주제를 보세요. 이 주제도 가지고 해도 돼요. 이번 강의안은. 또 다른 주제 가지고 해도 돼요.
해서 보니까 꼭 인권, 환경, 환경,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고민했던 거,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제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다양해질 수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톡방에 제가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죠?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자, 이 정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드린 PPT에다가 한번 PPT를 한번 보세요. PPT가 아니라 지금 카톡으로 여러분 다 드렸죠? 카카오톡으로? 한번 클릭해 봐봐요.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분씩 한번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런 주제가 마음에 든다. 나는 이런 주제가 마음에 든다.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는 이런 주제가 마음에 들어.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그냥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해져요. 아, 내가 이게 선택하기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두 명씩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다 해서 몇 명이지? 둘, 넷, 지금 오늘 다 몇 명 들어와 있어요? 14명 들어왔네. 13명이니까 20. 6개를 만들면 되겠네요. 자동으로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됐네. 자, 2명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열게 할 테니까 다 클릭을 해주세요. 네, 1회의실만 3분입니다. 치진징, 아스트릭, 두홍땅타와이.
최승진 선생님을 보냈어요. 6으로. 네. 다 두 분씩이네. 아사코 선생님도 클릭해 주세요. 제가 지금 소회의실로 가게끔 했잖아요. 클릭해 주시고. 김은진 선생님, 소회의실 클릭해 주세요. 이동하기. 클릭. 주다와 선생님도 클릭해 주세요. 주다와 선생님. 주다와 선생님도 지금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주다와 선생님 오죠. 좋습니다. 두 분 같이 주다와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세요. 네. 네.
저 혼자 왔네요. 아니요, 이제 다들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네. 우리 둘이는 센터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너무 아니요. 일찍 수업 시작해서 식사 안 하셨어요? 식사 못했죠. 음, 식사 다들 하셨어요? 아, 시간 참 빨라요. 좀 빨랐어요? 더 주세요. 제가 시간 줬어야 되는데. 시간 좀 부족해요. 알았어요. 아니, 우리 10분간 쉬고 또 주려고. 우리 아니, 우리 친구 지난번에도 그랬고 열심히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가 좀 되고 있어요? 내 이야기를 계속 누군가에게 해야 이게 좀 정리가 돼요. 정리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우선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서로 나눴던 얘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시고 10분간 쉬시면서 정리해 보시고 우리 10분 뒤에 8시 33분에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눠 보십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